이번에는 중원 캐스팅 보트 지역 가운데 한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역이 재밌는 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똑같은 선수들끼리 레턴 매치가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박수현 보고 똑똑하다고 하십니다. 제일 부지런하다고 하십니다. 사람도 착하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 떨어뜨리셨으면 이번 한 번은 자식들이 선택하는 저 박수현에게 여러분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평생의 정치 목표를 충청 중심 시대를 열고자 했으니 우리 충청인들 어디 가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기대 언덕이 되어드리는 일, 내게 힘이 되는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힘이 되어드리겠다는 저의 진심입니다, 여러분. 자, 똑같은 후보가 지금 세 번째 레턴 매치를 벌이는 곳입니다. 민주당의 박수현 후보, 국민의힘의 정진석 후보인데요. 20대 총선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러한 차이 3.17%포인트 차이로 그 당시에는 정진석 후보가 승리했고, 그 다음 총선, 그러니까 4년 전 총선이죠. 21대 총선에는 2.22%포인트 차이로 역시 정진석 후보가 승리했고, 이번 22대 총선에도 같은 인물들이 한판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박수현, 국민의힘의 정진석, 물음표. 그러니 박수현 후보 입장에서는 2패 서력전, 정진석 후보 입장에서는 연승가자, 3승 도전 뭐 이런 것인데, 강전혜 변호사님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이 지역은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박수현 후보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했었죠. 그랬죠. 그리고 또 정진석 후보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정무수석 비서관을 지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었던 이력이 둘 다 있었던 것이고요. 지난 20대 총선, 21대 총선에서 결과적으로는 정진석 후보가 다 승리를 했지만 사실은 표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20대의 경우에는 3% 정도, 그리고 21대 총선에서는 2.22% 차이였었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역에 있어서는 두 거물이기도 하고요. 지난 두 번의 총선에서도 큰 표 차이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 세 번째 레턴 매치인데요. 저 지역도 이제 관심 지역구고, 제가 그냥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네 분의 패널들은 자, 254개 지역구의 이 지역구 가운데 나는 이 지역을 유난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 라는 지역들이 아마 다들 한 군데씩은 계실 듯 싶어서 짧게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오늘은 선거 당일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뭐 판세를 예상하거나 누가 유리합니다, 불리합니다 이런 얘기는 못하나, 내가 갖고 있는 관심 지역구는 이곳입니다. 우리 성추인 부의장은 어디입니까? 저희가 봤던 지역인데 어디? 제가 생각하는 중요도에 비해 너무 짧게 하고 넘어가서 어디요? 한 번도. 저는 경남 양산을입니다. 양산을 낙동강벨트. 예, 낙동강벨트 양산 지역이 저는 오. 여야 모두에게 지금 대권 후보 한 명을 키워내느냐의 싸움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까 네. 김두관 후보와 김태호 후보의 싸움인데요. 저는 김두관 후보가 지금 그 민주당의 대표적인 저평가 우량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여기를 수성하게 된다면 심지어 지금 원래 경남도지사를 하다가 당의 필요에 의해서 김포 지역으로 갔다가 또 지난 총선 때는 당에서 경남 지역 후보가 너무 부족하다. 양산에 아무도 안 나가려고 해서 당의 요청에 따라서 양산 올라가서 또 승리를 거머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하게 되면 삼선 의원의 경남도지사 출신, 저는 당대표급 대선 후보급 인물을 한 명 키워내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매우 중요한 선거다. 반대로 또 김태호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김태호 후보도 지난 총선 때 공천을 받지 못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지역을 옮겨서 좀 더 험지로 가라. 경남 안에서도 좀 더 험지로 가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다음에 만약에 김태호 후보가 이걸 극복해낸다면 저는 그 여권에도 지금 대선 후보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극복하고 대선 후보급으로 올라설 수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번 낙동강벨트 단순히 한석이 아니라 여기는 여야의 대선 후보급이 등장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질문 안 했으면 성추인 부의장 굉장히 소원해하시는데요. 자, 우리 최병수 소장님은 어디입니까? 관심 지역구. 저는 분당 갑을 꼽고 싶습니다. 분당갑. 저희가 다루기도 했었는데요. 이광재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붙는데요. 예. 안철수 후보는 거의 고정 대선 후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 후보 정치인인데요. 정계 입문 자체가 대선 후보로 입문하셨던 분인데 이광재 후보는 강원도지사를 했고
민주당 역사에서 최초로 강원도지사가 됐던 분이세요. 아이고. 2010년도에. 예. 그래서 이번에도 이광재 후보가 만약에 예. 결과는 가봐야 알긴 하겠지만요. 안철수 후보를 꺾을 경우 앞에서 말한 김두관 후보와 함께 예. 민주당의 어떤 차기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광재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두 분이 모두 약간 성향이 비슷해요. 아하. 약간 중도 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칼라가 좀 캐릭터나 칼라가 매우 비슷한 분이어가지고 이번에 어느 분이 이기냐, 특히 이광재 후보가 이길 경우에는 예. 상당한 어떤 점핑, 주목도를 알겠습니다. 갖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양산을 분당갑 우리 윤주진 대표는 어디입니까? 저도 물론 이 아이템에서 다뤘지만 동작 을입니다. 동작을 예, 한강배트.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8번이나 찾아간 지역이었고 또 근데 사실 정권 심판론이 잘 먹히지 않는 지역으로 또 좀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가 지난번에 이 연판장 사태를 통해서 한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사실 친윤과 갈등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한 요소들이 있어가지고 이 나경원 후보가 정권 심판론에 의해서 결국은 이 대세론에 의해서 조금 힘든 게 될 것인가 아니면 독자적으로 이 정권 심판론을 뚫고 약간 지역의 어떤 그러한 후보론으로서 예. 이 친명 세력을 이겨내고 당선이 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투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시 43분 14초를 지나는 상황에서 저는 60초 후, 그러니까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